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 사진, 화목한 가정의 평범한 여름휴가 장면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시간과 장소는 1984년 북한 원산 앞바다였죠. 자, 그렇게 해석해보면 북한의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외국인과 아내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 그리고 혼혈 아기까지. 과연 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우선 사진 속 외국인은 찰스 로버트 젠킨슨입니다. 그는 최초의 월북 미군 겸 북한 이탈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죠. 듣기만 해도 아주 화려한 타이틀인데요. 찰스 젠킨슨은 지난 1965년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주한미군 병사로 근무했습니다. 24살이던 그는 혹여 자신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 전쟁 기간에는 어딘가에 좀 숨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한 어느 날 38선을 넘어 월북을 선택합니다. 월북 미군이라는 타이틀은 그때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북한에 도착한 젠킨슨은 대대적인 대북 홍보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니, 미국을 버리고 북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영웅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거죠. 그는 김일성 선전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김일성의 영어 교사도 맡으면서 삶을 이어갑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외국인 젠킨스의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그가 북한에서 잘 정착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당이 나서서 결혼할 상대를 찾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납북을 한 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현지인이 아닌 또 다른 외국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된 여성이 바로 사진 속 젠킨스 옆에 있는 여성, 북한에 살던 일본인 소가 히토미였습니다. 그녀는 1978년 일본의 서쪽 해안에 있는 사도섬이란 곳에서 고작 19살의 나이에 북한으로 납치된 여성입니다. 과거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건 이미 토미에서 다른 사건을 통해 많이 다뤘는데요. 북한은 공작원들에게 일본어와 일본식의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다수 납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피해자는 대부분 젊은 20대 남녀고요. 공통점이라고는 이들이 대부분 해안가 근처에서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뤄진 두 외국인의 결혼. 물론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결혼이었지만 둘은 점차 사랑에 빠졌고 두 명의 딸까지 얻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북한에 발목 잡힌 두 사람이었지만 안에서는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보였죠. 그러던 지난 2002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정일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던 중 과거에 우리가 일본인 그래 납치했어, 이 13명 납치했어 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13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때 북한이 인정한 사람은 오직 이 13명 뿐이었죠. 그리고 그 명단 안에 있던 인물이 바로 소가 히토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허가를 얻게 된 건데 문제가 있어요. 그녀와 결혼한 남편 젠킨슨 그리고 두 딸은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북한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4년 젠킨스와 두 딸은 북한과 일본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마침내 일본 정부의 도움으로 무사히 북한을 빠져나왔고 일본에서 히토미와 재회합니다. 바로 이때 월북 미군 플러스 북한 이탈 외국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젠킨스는 일본 도착 직후에 주일 미군 사령부에 자진출두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탈영병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또 주어졌고요. 군사재판을 받게 돼요. 중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불명예 제대 판결에 그쳤죠.
이후 그는 일본에 있는 작은 섬에서 가족과 정착을 했고 기념품 가게 판매자로 소박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삶이었지만 북한에서는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현재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찰스 젠킨스가 평양을 떠날 때 그는 거의 지난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북한 관료는 특히 젠킨스와 그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포함된 사진을 모두 다 가져갔죠. 철저하게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을 놓쳤습니다. 그게 바로 바닷가에서 찍은 이 사진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 젠킨슨 가족들 뒤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얼굴. 짧은 머리에 평범한 북한 여성으로 보이는 그녀는 사실 40년 전 마카오에서 실종된 태국민 아노차 판초이였던 겁니다. 1955년 태국에서 태어난 아노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방콕으로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리고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매달 자신의 수입을 가족에게 송금했죠. 그 돈은 약 10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유일한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고향에 돌아갈 때마다 양손 가득 선물을 챙길 정도로 애틋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1978년 5월 아노차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마카오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를 알게 되죠. 그리고 마카오 여행 가이드를 부탁받게 돼요. 때는 1978년 5월 21일. 예정된 그 가이드 일정이 잡혀있던 날이었는데 아노차는 자신의 아파트를 떠나면서 친구에게는 근처 뷰티살롱에 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속 장소인 해변에 도착한 그녀는 2명의 남성에게 붙잡혔고 강제로 보트에 태워졌습니다. 목적지는 예상대로 북한. 그러니까 이건 공작원에 의한 계획적인 납치였던 겁니다. 아노차는 공작원들이 보트에서 그녀의 옷을 세탁했다라는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데요. 이후 북한에 도착한 그녀는 또 다른 미군 탈영병인 레리 알렌 앱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젠킨슨과 히토미 부부 같은 케이스겠죠. 이후에 두 부부는 서로의 공통점들을 이해하면서 평양에서 가깝게 교류하며 지내게 되는데 1983년 당시 40살이었던 남편 레리에게 심장마비가 왔고 아노차는 젠킨슨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들이 집에 와보니 이미 레리는 사망한 후였죠. 이후 혼자 남은 아노차는 6년 후인 1989년 북한 관료들에 의해서 또 다른 독일 출신의 외국인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젠킨스가 마지막으로 들은 아노차의 소식이었죠. 한편 태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태국이 아닌 마카오에서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던 중 2005년 10월 일본에 넘어갔던 젠킨슨의 증언으로 이 아노차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태국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그녀를 빨리 다시 북한에서 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라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게 되는데요. 실제 히토미가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도 희망을 놓진 않았죠. 하지만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아노차의 행방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까 북한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을 납치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암암리에 알려진 바로는 일본 외에도 루마니아, 레바논,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북으로 납치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국인과 용모가 가장 비슷한 일본인이 많았죠. 젠킨슨의 부인인 히토미의 경우에는 납치되었던 당일 자신의 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녀의 어머니 역시 실종 상태예요.
근데 북한 측에서는 히토미의 어머니 납치 사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모녀를 함께 납치했지만 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사망했고 이후 북한이 입을 닫은 거라고 추정합니다. 북한은 단 13명의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니네 적어도 수백 명을 납치한 거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납치 위험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1977년 7월 유고슬라비아에 있던 한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백건우 그리고 그의 아내 배우였던 윤정희 씨 또한 공작원에 의해서 납치될 뻔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납치 공작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부부와 가깝게 지냈던 화가 이응노 화백의 부인이었던 박인경 씨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 충격적이었죠. 친북 인사였던 박인경, 그녀는 백건우, 윤정희 부부를 북한으로 납치하기 위해서 공작원과 은밀한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에 사는 한 가족이 있는데 이 백건우 씨한테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니까 어떤 프라이빗한 연주회를 해줄 수 있냐라고 요청하면서 그 부부에게 스위스 여행을 제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떠났죠. 그런데 비행 직전에 그 가족들이 스위스에 있다가 유고슬라비아로 휴가를 떠났다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됐고 얼떨결에 부부는 유고슬라비아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불안한데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전달받은 주소지로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느낌을 감지합니다. 이 집이 절대 일반인의 가정집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서툰 영어를 쓰고 있는 북한 남성이었다는 것이었죠. 이상한데 일단은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부부는 재빨리 타고 온 택시에 다시 올라탔고 그 길로 미국 영사관으로 달려가서 보호를 받은 뒤 가까스로 귀국에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북한이 공식 문서를 통해 시인한 케이스고요. 국내에서는 2017년 한 언론사의 취재로 공개되었습니다. 옆에 보고 계신 이 사진은 당시 언론사에서 확보한 백건우 부부의 진술서입니다. 이 케이스를 보더라도 북한 납치설이 단순한 루머가 아닌 실제 우리 국민들까지 위협했던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아노차 이야기로 돌아와서 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일본에다가 아노차 송환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태국에서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그런 와중에 별다른 성과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계속해서 태국이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 여태까지 쌓아온 외교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수년째 아노차의 귀환을 기다리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회피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젠 태국 정부도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젠킨스는 아노차가 분명 북한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주장했죠. 젠킨스의 아내가 일본으로 귀향한 지 1년 만이었던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북한 관료가 젠킨슨에게 와서는 당신이 일본에 가지 않고 북한에 남겠다면 앞으로 아노차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떠났으니까 다른 여자를 붙여준다는 걸까요? 어쨌든 아노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를 유일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젠킨슨.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2017년 7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아노차, 북한에 납치된 유일한 태국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60대의 나이가 되었겠죠. 여전히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그녀의 생사는 이 사진 한 장 외에 모든 것이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